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상현 검사의 녹취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전체를 듣지는 못했고요. 예. 언론에서 문제된 부분은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사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말이라는 게 예.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박상현 검사한테 한번 해명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좀 맞지 네. 않나요? 본인이 근데 선서 거부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명을 그러니까 기회를 뭐, 줍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 하나만 예, 물어볼게요. 예, 예. 이게 자백을 하면 보석 공익제보자 지정 처우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변호인한테 읍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에 대한 우리 증인의 견해를 묻습니다. 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좀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 측에서 그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대화 그러면 과정이 있었던 박성현 검사는 설득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윗선 언급을 하세요. 박성현 검사 윗선이 우리 부장검사였었던 증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수사 늦추자,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박성현 검사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를 중단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불만이 넘치고 샌드위치가 돼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전혀 그런 내용을 요청받은 바 없습니까? 그런 요청 받은 바 박성현 검사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박성현 검사는 수사팀의 일원이었고 평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수사를 일거수일투족 매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께는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수사 진행 상황은 매일매일 보고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녹취록 하나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월 19일 녹취록인데요.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다음 날 문모 씨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 재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장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해찬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재정은 안 하고 하는 지시 이런 것도 내려오고 있는데 박상현 검사가 못하게 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건 한번 좀 박상현 검사한테 직접 좀 뭐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대화에는 뭐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변호사한테 이런 말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증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무부 실태조사에 조재현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면 본인이 검찰 고위층하고 이야기됐으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재현 변호사는 직접 이렇게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증인 네, 조재현 변호사 아십니까? 아니, 알지 못합니다. 조재현 변호사 모르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재현 변호사가 누구랑 얘기했다라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특정한 대상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검찰 최고 검찰 고위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전부 다 문제예요.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영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현 검사가 아, 한번 해명할 기회를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화영 증인 그러면 혹시 방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방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서민석 변호사님 녹취에 나왔던 것이 주범 종범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방조범으로 해서 바로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박상현 검사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당연히 박상현 검사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은 훨씬 뒤에 그런 내용들을 저로부터 알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럼 박상현 검사가 그러면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상현 검사는 언론에 나가가지고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유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이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방조범 우유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어려운 근데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맥북차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요. 또 일부만이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 들려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 듣고 가보겠습니다. 25일 날 내일 꼭 만나주세요 하는 그 녹취예요. 중간 부분입니다. 들려주세요. 결정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나는 주시라. 어차피 내일
저기 부장님 오시든 안 오시든 전 조선 봤습니다. 조선 봤는데 그 내용이 뭐 좀 뭐 불충분할 수도 있겠죠.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내일 되면 내일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조선은 저희는 일주일 이상 지금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조선은 받는 상황 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약간 태도가 바뀌면 네. 김성태나 방영철도 지금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바뀔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 말만 놓고 봐서는 뭐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6번 양보해서 예.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을 되죠. 합니다. 예. 근데 박성현 검사는 지금 윗선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수사도 무마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박성현 검사가 지금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상현 검사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사 진행 상황 다 보고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멈춰서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춘환 원대로 증인 들어가시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환 원대로 증인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예, 13135시 박상현 검사실의 수사관님들이셨죠? 예, 한 분씩만 간단하게 묻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증거가 입각해서 하는 수사였습니까? 회유나 압박 이런 거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 주십시오. 저희는 검사님께서 그 이제 잠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에. 검사님께서 그 누구 누구를 소환하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환을 했고 이제 면담 과정에서도 검사님이 이제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자 한 곳에 모아두는 거 가능합니까? 피의자. 그때 그 이제 그 외화가 뭐 밀반출되고 이런 사항에 대한 동선 이런 거 하긴 때문에 소환자들을 많이 회덮밥 보셨어요? 회덮밥은 주말에 저희가 그 구치소에서 그 저기 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때 그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서 저기 모두가 다 같이 제공돼서 먹은 다 같이 예 그 교도관들 그 다음에 특정되는 5월 17일 날 회덮밥이 들어가는 걸 보셨습니까? 5월 17일은 그때가 제가 알기로 지금 평일인 걸로 지금 아는데 평일에는 제 기억에는 없다. 저기 회덮밥을 먹은 적은 없고요. 주말 경우에 뭐 설렁탕 예, 그 박성현 검사는 이제는 뭐 갈비탕보다 더 싼 거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위증으로 판단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죠. 어떻습니까? 혹시 특정되는 5월 17일 날 회덮밥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생수병을 보셨는지 남겨주십시오.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검사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대로입니다. 원대로 증인 알겠습니다. 김춘환 증인은 그날 못 봤다는 거죠? 생수병도 못 봤다는 거죠? 그날 그 평일에 밥이 왔는지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밥은 시켜 먹은 건 맞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까 많이 다르잖아요. 가까이 좀 대주세요.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말의 경우에 의원님들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방 끝내겠는데 예. 5월 17일 지금 특정되는 이날에 회덮밥이 들어왔는지 생수병이 들어왔는지 그걸 수사관께서 본 그대로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말의 경우만 구치감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서 교도관, 수감자 저희들 다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평일에는 그 외부 음식을 시킨 기억이 저는 특정 이날에 5월 17일 5월 17일은 그래서 증인 선서하셨어요? 평일이라 예, 증인 선서했습니까? 예, 5월 17일은 수요일이에요. 예, 그 평일에 5월 17일 수요일. 평일에 외부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 5월 17일 날 제가 술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김춘환 수사관 5월 17일 날 외부 음식을 시켰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증인 선서하셨죠? 예, 증인 선서했고
그럼 5월 17일은 평일이에요. 수요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음식을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구치감으로 내려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했던 말로는 구치감에 내려가서 먹었습니다. 구치감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밥을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확실히 시켜서 저희가 그걸 그 양이 많아가지고 그 1층 당직실 쪽에 가서 그 교도관이랑 같이 받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배분해서 먹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5월 17일 수사관과 교도관이 같이 내려가서 회덮밥을 가지고 왔다. 이 증언이 나온 거 여기서 청문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 기억이 평일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보세요. 자, 증인은 그러면 1313호에 근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이화영 증인을 수사할 때 옆에 있었습니까? 그 조사할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수사관이 2명이었는데요. 조사할 때 제가 참여한 적도 있었고요. 조사에. 예. 그러면 3명이 같이 나와서 조사할 때 그 옆에 있었습니까? 예, 조서를 받을 때는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명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럼 3명이 쉬는 시간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구치감에 다 내려보냅니까? 예, 이제 일정 장소에 이제 대기하고 일정 장소에 대기하죠. 그 장소에 대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13135 그 옆에 있는 그 창고방에서도 이제 뭐 그 수감자들만 아니더라도 이제 소환돼 왔던 참고인들이 거기에서 그 대기하고 이제 필요한 진술이 있으면 이제 검사님께서 이제 그 지휘하에 이제 뭐 필요한 진술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면 가서 1315 창고 그렇죠? 예, 거기에 온 사람들을 대기시키고 거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면 불러오고 이랬다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필요한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창고에 안 되죠? 들어가세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5월 17일 날 모두 나왔으니까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